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시영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후원이다. 박시영TV.com. 명태균의 말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최근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지금 뭐 7분 7가지 중에 하나가 맞아. 터졌다는 거, 6가지 네. 하나인가? 뭐 이렇게 네. 표현을 했잖아요. 네. 지금 터진 거는 6, 7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다. 7불 산 줄 알았습니다. 아니, 7가지.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를 잘 새겨야 돼. 실제로 명태균으로 시작해서 명태균은 끝날 수 있어, 이 정권의 운명이. 그러니까 저는 최순실 못지않은 일들이 터질 것 같은데 더 들어가 볼까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 한 2주 된 것 같아요. 2주 됐죠. 됐어요. 예. 그때 한참 탄 네. 이야기가 나와서 네. 명태균 씨가 했던 여론조사 대선 때 네. 제가 찾아보니까 2021년 11월 5, 6일 날 조사한 걸 보면 윤석열 45.8, 이재명 30.3. 45대 30 말이 됩니까? 이게 무선 85, 유선 15%로 RDD 방식 조사 ARS로 했고요. 근데 마지막에 2022년 3월 1일, 왜냐면 3월 9일 날 대선이 치러지고 네네. 그 깜깜이 기간이 6일간 있잖아요. 네네. 이게 마지막 조사를 한 거예요. 어디 하고 했냐면 프라임 경제신문, 미래한국연구소, 펜앤드바이크, 고성국 TV, 이봉규 TV 이런 그 유튜브들하고 같이 했는데 그때 윤석열 47.5, 이재명 41.9. 실제 차이가 우리가 뭐 이때는 틀린 데가 많긴 많았죠. 네네. 뭐 그걸 여기만 틀렸다고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서 아무튼 전반적으로 쭉 봤더니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한테 굉장히 유리한 조사를 아주 자주 머니투데이 그리고 뉴데일리 시사경남하고 같이도 했고요. 프라임 경제신문, 미래한국연구소 이런 명의로도 대선 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다. 봤을 때 그 10몇 퍼센트 포인트 다른 조사에 비해서 윤석열이 뭐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뭐 10몇 퍼센트 포인트 더 많이 높게 나왔다 이런 건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네. 있을 수가 없다. 보통 네. 그런 거는 오전 오후 시간대를 그 저녁 조사를 안 하고 오전 오후 보수성에 강한 시간대 응답자들 보수 응답자들이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그 시간대 조사하더라도 많이 차이 나야 5, 6% 포인트 보통 차이가 나거든요. 이 10% 포인트 넘어간다는 거는 이거는 DB를 만지작거리지 않고는 나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그런 취지로 그때 RDD 방식을 썼던 PNR 네.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이 좀 간다. 미래한국소 그 얘기 제가 뭐 했었죠. 그때 하셨죠. 표본 네. 추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RDD하고 이제 그 안심번호, 네, 받는 네, 방식.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다음 방송에서도 계속 주목한 건 뭐였냐면 미래한국 연구소와 PNR을 유심히 보면 전문가들이 아니면 잘 모를 텐데 미래한국 연구소 실질적으로 명태균 씨가 회장 역할을 했다라는 게 오늘 이제 그 스픽스에 어제 강혜경 전 보좌관이 출연해서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네네. 하셨는데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다루기로 하고요. 강혜경 씨 관련해서는 그런데 미래한국연구소는 선거 여론조사 기관으로 등록된 여론조사 기관이 아니에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래한국연구소는 그냥 여론조사에 여론조사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네. 근데 선거 여론조사를 못하게 돼 있어. 왜냐하면 선거 여론조사 못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공포용 선거 여론조사를 못하게 돼 있어. 공포용이라는 뭔 얘기냐면 언론사하고 손을 잡거나 아니면 자기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외부에 공표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밖으로 조사 네, 결과를 그 드러내는. 요건이 엄격해서 요건이 언론사를 엄격한 깨야 거예요. 된다. 그때 아니 말씀. 언론사를 깨하는 것도 있지만 네. 자체 조사를 할 수도 있어요. 조사기관이. 근데 선거 여론조사를 등록을 하려면 등록 기준이 있어요. 네.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뭐 연구원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연구원은 3명 이상이 맞아. 있어야 하고 뭐 매출이라든가 조사 횟수 이런 기준을 통과를 해야 그것을 심사해서 또 실사를 나와봐요. 그 ARS 조사 시스템이라든가 전화면접 조사 시스템이랑 친구했던 내역에 맞게 준비가 돼 있는지를 실사를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나와서 판단을 해요. 그리고 나서 허가를 합니다. 이 업체는
선거 여론조사, 공표용 선거 여론조사 할 수 있다라고 자격을 부여해요. 그게 지금 PNR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는 언론기관과 손잡고 선거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선거 여론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공표용 조사를 하는데 공표용 조사를 하면 대부분 안심번호를 하거나 아니면 RDD 두 방식이 있는데 네. PNR은 공교롭게 RDD 방식으로 조사를 엄청 많이 했어요. 네. 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선 때 거의 90% 이상을 RDD 방식으로 했습니다. PNR은 뭐 프라임 경제, 뉴데일리, 뭐 고성국 TV 막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그 전에는 머니투데이하고도 머니투데이. 하고 맞아요. 많이 했습니다. 그 대표님이 RDD 방식으로 하면은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 그렇지, 그 얘기를 했죠. 잘 네.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PNR은 RDD 방식으로 많이 했어요. 원래는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안심번호라는 게 상식적인데 왜냐하면 표본의 정확성이 있으니까. 근데 유독 RDD를 많이 했어. 그게 의심쩍었는데 미래한국연구소는 뭐냐면 공표용 선거 여론조사를 못해. 여론조사 기관이지만 왜? 연구원이 3명이 없거나 그동안에 실적이 안 돼서 못한 거야. 근데 오늘 강혜경 전 보좌관이 증언한 바에 의하면 발언한 바에 의하면 직원이 자기 혼자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되지. 네. 선거 여론조사를 신고를 못 하지. 네. 직원이 3명, 연구원이 3명 이상 조건에 해당되지 공표용 않기 때문에. 안 되죠. 그럼 공표용 조사를 못 한 거야. 못 하기 때문에 이들은 뭘 했냐면 비공표 조사를 틈틈이 한 거예요. 네. 그럼 비공표 여론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선거에 영향을 주는 선거 여론조사 중에 비공표용 조사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신고를 합니다. 네. 질문지를. 다만 밖으로 공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는 설문지 문항에 대한 문제가 특별히 없으면 그건 뭐 용인을 해줘요. 우리가 볼 수가 없네요. 그거. 없죠. 예. 공표를 안 하니까 자기들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된 건 뭐냐면 그러면 외부는 모르는데 자 조사를 했어. 근데 예를 들면 튀는 조사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의심적인 건 뭐냐면 미래한국연구소가 그동안에 이 표본의 문제점 때문에 4번이나 고발을 당한 거예요. 네. 이게 한겨레 신문에서 오늘 보도를 한 거예요. 네. 2019년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고발이 4번 당했는데 과태료 1번, 경고를 3번을 당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용을 읽어보시면 거주지 등이 확인되지 않은 전화번호 19만 개를 이용해서 처벌을 한번 받았고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이 RDD는 랜덤하게 추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니라 음. 자기들이 확보한 DB를 임의적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떻게 들통이 나냐면 만약에 경남 도지사 선거를 했다. 네. 그런데 전화가 막 서울 사람 무슨 저기 전라도 사람 막 이런 사람한테 전화가 막 빈번하게 오는 거지. 네, 네. 그럼 그 사람들 볼 때 나 뭐 경남 관련된 도지사 질문인데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나한테 전화가 자꾸 와? 빈번하게 그런 게 오면 신고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 이상한 데서 여론조사 내 혹시 무슨 개인 정보가 유출됐냐 이렇게 의심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럼 고발들이 들어가면 여론조사 심의에서 이상하다고 몇 건이 접수가 되면 그러면 조사를 갑니다. 조사를 하면 서버를 보게 돼요. 그럼 서버에서 DB 사용이 랜덤하게 RDD 방식이 아니라 특정 DB 자기들이 어떤 회사에서 만든 특정한 DB를 사용했다. 만약에 수집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 설명했듯이 조사를 했는데 자주 응답했던 사람들 네. 그러면 조사가 빨리 끝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수 편향 있는 자기들 뭐 당원이라든가 이런 거 쓸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거 자기들 모르죠. 입맛에 맞는 입맛에. 그런, 그러니까 표본을 이게 갖고 있는 RDD 방식이 아닌 거예요. 거주지가 아닌 사람들도 조사했다고 들통이 났고 그다음에 2019년 9월과 2020년 3월에 경남 경북 지역구 여론조사에서도 자체 보유한 전화번호. 그게 뭐냐면 지역구 여론조사할 때 안심번호 사용해야 하잖아요. 네. 근데 RDD로 지역구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봐봐요. 랜덤이니까. 랜덤이니까 전국 베이스잖아요. 네. 그걸 특정 지역구로 어떻게 합니까? 네. 그 몇만 분의 1 막 이럴 텐데 네. 몇 천만 분의 1. 그러겠네.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럼 그러면 안심번호를 사용해야 하잖아.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RDD는 전국 조사밖에 안 되는 안 되죠. 거네요. 엄격히 따지면 서울시 같은 건 할 수 있죠. 왜냐하면 4분의 3 정도 버리면 되니까 인구가 1000만 명. 그렇겠네요. 경기도 이런 건 가능하지. 네, 네. 일부러 버리면 되니까 다른 지역. 네. 광역단위 큰 서울이나 경기는 할지 몰라도 돈이 좀 들어가지만 나머지 시군구라든가 기초 뭐 이런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네요. 애초에. 네. 그런데 얘네들은 미래한국연구소는 아까 얘기했듯이
안심번호를 사용을 못해요. 왜? 안심번호는 공표용 여론조사만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럼 선거 여론조사 기간만 안심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 선거 여론조사 기간이 아니야. 근데 자기들 RD로 어떤 특정 지역구를 했다? 그러면 막 모은 거 있잖아요. 지역구에서. 이거를 사용했다는 거야. 그래서 걸린 거야. 그래서 애들이 고발이 돼서 벌금형을 받았어요. 경고 3번 받고 과태료 1번 받았는데 그러면서 징계가 이미 4번의 과거에 불법 여론조사로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기관이 바로 미래한국연구소야. 자,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쉽게 얘기하면 가짜 여론조사를 한 거지. 네. 쉽게 얘기하면 정확도가 떨어진 여론조사를 해서 그거 가지고 비공표 조사를 가지고 장사를 할 수가 있지. 네. 야, 우리 조사해보니까 당신이 이렇게 잘 좋게 나와. 나한테 거래해. 영업으로 할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뭐냐 비공표 조사 같은 경우는 아까 이준석을 뭐 띄우는 조사 그런 얘기 나왔었는데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해봤더니 이준석이 당대표 경쟁력이 있더라 비공표로. 그러고 나서 이준석 만나러 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네, 네. 그래서 PNR에서 공표용 조사를 한 거야. 네. 아니, 비슷한 문항으로 짜면 똑같이 비슷하게 나올 테니까. 네. 그런데 질문이 여기 퀘스천은 뭐냐면 두 가지는 하나는 우리 그 강혜경 전 보좌관이 밝혀야 할 부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직원이 혼자 했다고 그랬는데 네. 그럼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사용한 여론조사의 DB는 RDD 방식으로 조사를 계속했는데 그 RDD 표본을 어떻게 구축했냐 이거야. 진짜 RDD 랜덤이냐 아니면 그렇지. 뭔가 기존에 조작된 구축된 자기네 어디서 입맛에 맞는 자기들이 표본이냐. 자기가 구축했는지 구축한 아니면 건지. 과거 전직 직원이 계속 구축한 걸 네. 사용한 건지 아니면 명태균이 갖다 준 건지 그렇지. 이거에 대해서 강혜경 전 보좌관이 이걸 공개적으로 밝혀줄 필요가 있다. 첫째. 네. 두 번째는 그 미래한국연구소의 그 DB를 PNR하고 거의 같은 개념으로 지금 명태균이 활용한 거 아닙니까? 네, 비공표는 네. 비공표는 미래한국연구소, 공표는 PNR 이렇게 지금 두 군데를 활용한 거거든 사실상 보면. 네. 근데 PNR 대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해서 뭔 얘기를 했냐면 뉴스토마토 인터뷰하면서 자기는 뭐 있는 그대로 한 것 같은데 뭐 누가 손을 탔는지는 모르겠다. 뭐 그런 맞아요. 비슷한 얘기를 이미 했어요. 설계된 거에 자기가 거기에 올라탄 것 같다는. 그러면 얘기를. 설계된 거에 올라탔다는 얘기는 뭐냐면 DB 문제거든. 맞아요. 왜냐면 설문 문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설문 문항이야 약당 꼬아서 한다 해봤자 몇 퍼센트 차이 안 나거든. 네. 그러면 DB에 있어서 윤석열 PNR 도 보수 쪽에서 우호적인 그런 네. DB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저는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강혜경이 알고 있는 진실, 사실을 밝혀주면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PNR 대표도 뉴스토마토 인터뷰했는데 이 부분까지 얘기를 안 했어. 그거는 뉴스토마토나 오늘의 어제 스픽스나 이런 분들이 여론조사 전문가는 아니시니까 네. 그렇죠. 이게 좀 깊게 못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저는 박시영 대표가 제가 여론조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강혜경 전 보좌관 그리고 PNR 대표가 밝혀주셔야 한다. 나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은 게 그렇죠. 사실은 여론조사가 그 국민들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투표일 6일 전에는 여론조사를 공표도 못하게 하는 깜깜이 거고, 선거 들어가죠. 예, 굉장히 엄격하게 여론조사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가 왜곡된 데이터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고 PNR도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해서 이게 공개가 되고 공표가 된 거라면 그 선거 자체가 굉장히 왜곡됐을 수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고 대선이죠, 대선. 예. 그다음 두 번째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거거든요. 여론조사 그렇죠. 결과를 지금 이제 강혜경 전 보좌관이 증언을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대선 즈음에 26회를 조사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언론들이 보도한 거를 보면 뭐 9일 연속 3,000명에서 5,000명. 걔네들은 면밀 조사라고 명칭하던데 그런 명칭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들어봐요. 보통 아, 그래요? 심층 조사 뭐 이렇게 이제 면밀 조사 이렇게 면밀 자기들이 이제 붙인 것 같아요. 네. 근데 3,000명, 5,000명을 그렇게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9일 연속. 그리고 총 26회를 해서 3억 6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대선 직전이잖아요. 그렇죠. 또. 대선 그렇죠. 직전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전 뭐 2, 3개월 전부터 한 게 아니라 며칠 뭐 전. 한 달 사이에 엄청 한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미래한국연구소가 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들어보면 비공표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또 공표용 여론조사는 PNR을 통해서 이미 언론에 많이 공개가 됐으니까 그것 외에 3,000명, 5,000명 대상으로 조사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런데 여기서 주장한 건 뭐냐면 그 여론조사 결과를 명태균은 수시로 윤석열한테 보고했고 보고로 올라간다 하고 비행기 타고 올라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 재촉하니까 빨리빨리 데이터를 줘. 막 이런 얘기를 네, 한단 네. 말이에요. 그 얘기는 윤석열 대표 후보 측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 말이 그렇죠. 사실이라면 네, 적어도.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냐면 무상으로 돈을 안 받고 명태균이 만약에 제공했잖아요. 네. 자기가 돈 네. 받기로 하지 않고 자기가 혼자 내가 윤석열을 좋아해서 내가 지지자기 때문에 막 조사해서 그 데이터를 조사 결과를 만약에 제공을 했잖아요. 그 범법 행위입니다. 정치자금법 자금법 위반으로 위반. 처벌받습니다. 과거에 울산시장 선거 때 강길부 그때 시장 선거를 그렇게 무상으로 조사 1회를 했는데 그것도 처벌을 받았어요. 조사업체. 일체 사장이, 어떤 대표가. 뭐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것이고 그렇죠. 원래대로라면 그 기부지, 기부. 여론조사도 무형의 그렇죠. 정치자금이에요. 무형의 정치자금. 기부를 한 것이고 그 비용도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으로 들어가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거를 그냥 무상으로 주게 되면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네. 근데 그게 준 사람만 처벌받는 게 아니라 받은 받는 사람도 사람도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무상으로 그 정치자금 받았자는 무상으로 무형의 네. 자산을 네. 여론조사에 그런 거 한 번도 아니고 빈번하게 네. 그것도 통상적인 범주가 아니라 1,000명 조사가 아니라 3,000명, 5,000명.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선관위는 늘 따져볼 때 통상적인 기준을 많이 따져요. 보통 전국 베이스 1,000명 조사하잖아요. 3,000명, 5,000명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간 거거든. 그거를 26회를 한 거고 3억 6천만 원 상당의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내가 사인 간에 그렇게 거래가 있을 때 세금계산서 당연히 발행을 해야 하는 거고 무상으로 받은 사람 준 사람 다 이거는 처벌받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3억 6천이라 그러잖아요. 음. 그래서 끝난 다음에 이 명태균 씨가 내가 3억 6천 받아올게라고 하면서 청구서 들고 갔는데 그거 못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거 그냥 3억 6천 줬으면 되는데 왜 안 줬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그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스타일로 보면 돈을 굉장히 아끼시더라고. 그렇게 그래요? 돈이 많은데. 진짜요? 그런 거 네. 많이 보잖아요. 있는 사람이 더한 있는 법이에요 사람이 이게. 더해요. 그래서 부자. 나 이 사람들 진짜. 근데 자 그러면 하나 제가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뭐 하는 거야? 이런 걸 적발하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비공표 여론조사 밖으로 공표하는 게 아니니까 설문 문항 정도만 문제가 있는지 워딩에 문제가 있는지 순서의 문제가 바이어스가 편향적인지 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근데 DB 문제는 언제 알게 되냐면 이런 DB의 문제는 신고가 들어올 때 알아요. 그 전에 관심을 안 가져. 그렇죠. 비공표 네, 조사니까 그렇겠죠. 공표하지 워낙에 않을 많이 하고 하니까 또. 내비둔다고. 근데 아까 있던 우리 거주지가 내가 그 거주지에 살지도 않은데 막 전화가 자주 와요. 내 혹시 정보가 개인정보가 유출되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막 이런 게 이제 선관위라든가 여론조사 심의에 접수가 되면 이게 몇 건이 접수가 되면 좀 이상한데 네. 하고 이제 그때 적발을 하고 서버로 보자고 한다고. 그러면 이제 밝혀지는데 네. 그 전에 그 문제가 터지지 않을 상황에서는 여심이가 이걸 적극적으로 적발을 못 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제보가 없는 한. 그런 이제 맹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 지금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이제 RDD 조사, 비공표 조사, RDD 방식으로 하는 거나 아니면 공표용 조사도 RDD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아까 PNR는 안심보다는 RDD를 훨씬 많이 했잖아. 이거를 차라리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제공해 주는 게 낫다. 제공해 줄 수 있거든. 랜덤하게 네네. 추출해서 얼마든지. 그렇죠. 그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제도 개선해서 아예 제공을 해주자. 그것도 좋은. 그렇게 네. 했으면 좋겠고 일단 그 전에 진상규명해서 그럼요. 처벌받았으면 처벌을 해야 합니다. 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겠네요. 네. 아니 이게, 저는 아이고 말씀하세요. 단순히 뭐 여야 대선뿐 아니라 사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보면 선거 전을 하다 보면 밴드 웨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론조사에서 뭔가 경선 후보들끼리 압도적인 1위를 하면 그냥 그 나머지 새들이 그냥 1등을 확 몰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있죠. 새가 없어도 네. 여론조사에서 이게 기세 싸움이고 심리전이기 맞아. 때문에 네. 확 몰려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상 국민의힘 대선 경선도 뭔가 이런 여론조사 조작에서 조작된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요. 가능성이 네. 크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을 게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가 이거 관련해서 정말 철저히 조사해야 되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그 네. 네. 대선 경선할 때 상대방이 누구였죠?
홍준표 시장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왜 지금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가만히 경선 자체가 굉장히 좀 왜곡되고 잘못되게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도 저는 매우 크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예. 저는 그리고 아까 그 3억 6천을 왜 안 줬을까를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선거 비용 상한에 걸리기 때문에 못 줬을 수 있을 거라고 아니 생각을 근데 하거든요. 그게요. 봐봐요. 상식적으로는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명태균을 잘 알잖아요. 둘 다. 그러면 당에서 선거 여론조사를 보통 많이 시켜요. 대선 때 당 자금으로 아니면 캠프에서 하든가. 왜냐하면 이게 정치 자금은 제한액이 없어요. 10억을 쓰든 여론조사에 5억을 쓰든 3억을 쓰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네네네.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만 된다면. 네. 그런데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건 윤석열 후보가 머리가 좀 돌아갔거나 이준석이 좀 머리가 돌아갔으면 이건 당에서 발주하면 되거든. 미래한국연구소에. 네. 아니면 캠프에서 발주하고 네, 돈을 네. 지급하면 돼. 네, 네. 돈이 없는데도 아니란 말이야. 네. 근데 왜 안 했을까? 그거는 초기에 약속하고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명태균이 네. 돈 주세요. 우리 조사 이만큼 할 거니까 돈 주세요 하고 얘기 안 하고 자기의 어떤 충성심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휘어잡으려고 쉽게 얘기하면 영업하려고. 대통령 후보의 귀를 잡으려고 그렇죠. 네. 마음에 들려고 자기가 3,000명, 5,000명 많이 조사해서 보고를 하고 칭찬하니까 또 조사해 또 보고하고 이러면서 이게 명박사 그 조사 괜찮은데 계속 좀 해봐 그러니까 이러면서 환심을 살라고. 환심 살려고 그래서 확답을 안 받고 그렇게 막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어. 그러다가 이제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 명태균 입장에서 대전 돈도 많은 집안이고 서초동 그 집도 많이 가봤잖아. 네, 네. 돈도 많고 뭐 그러니까 날 주겠지. 아니면 어떤 후원자를 붙여갖고 나한테 지급을 해주거나 제3자를 뭐 어떤 붙여서 식으로든 보상을 어떤 식으로 해주겠지. 대통령까지 됐는데 이거 네. 띄어먹지는 않지 않겠어라고 상식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렇죠. 상식적으로 네. 생각하고 접근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명태균 윤석열이 그렇게 확답을 안 주고 시작했을 가능성은 난 있다고 봐. 그럴 수도 이거는 이제 있죠. 밝혀져야 돼. 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제 또 제가 단독 제 그 랩피셜을 하나 좀 이야기를 하자면 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 대통령실이 굉장히 떨고 있습니다. 이게 명태균 건으로 떨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명태균도 이 정도 선에서 끊어낼 수만 있으면 별 문제 없겠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더 많은 게 터지면 여권은 완전히 쑥대밭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각 언론 플레이만 하잖아요. 그 보면은 누구를 네. 좀 흠집 내려고 한다든가 이럴 때 특히 뭐 주진우 기자 같은 거 만났을 때 보면 자기 오히려 김건희를 이렇게 쉴드 치는 이런 것들도 꽤 있잖아요. 맞아요. 네. 머리가 돌아가는 인간인 거야. 나름대로 하는데 지금 저는 올해 2월 달을 좀 주목을 해요. 이 이유는 뭐냐면 2월 달에 검찰 수사가 시작됐거든. 그러니까 이 명태균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김영삼과 관련된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작년 12월 달에 선관위에 포착이 됐고 네. 고발을 하죠. 선관위가 검찰로 고발해서 2월 달부터 수사가 시작됐다라고 알려졌어요.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행보와 관련해서 2월 달에 특이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순방을 연기했죠. 그렇죠. 독일과 덴마크에 가는 일주일짜리 네. 일정이 있었는데 이걸 가기 4일 전에 갑자기 취소하죠. 급작스럽게 돌연 뭐라고 해야지 이거 갑자기 취소를 해버려. 저도 그때 연기. 기억이 돌연 납니다. 연기. 근데 이거 요 최근에도 뉴스 나온 거 보면 저 때 뭐 위약금이 발생했다고 맞아요. 하지 않습니까? 위약금이 이제 지금 최근에 나온 건 이제 5억 8천만 원 나오고 네, 네. 예비비. 항공료나 뭐 하면 더 커진다는데 이게 네. 돈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게 저런 것까지 감수하면서도 갑자기 미룬 돌연 거죠. 순방을 취소한다. 네. 그리고요, 이게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고. 역대 순방 일정 갑자기 취소할 때는 언제인지 알아요? 딱 두 번 있었는데 역대 대통령이 한 번은 박근혜가 나가려고 하는데 메르스가 터졌어. 그렇죠. 못 나가죠. 메르스. 그거는. 못 나가죠. 못 나가죠. 나가잖아. 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네, 네, 그런 네. 일들 있을 때나 네. 아니면 뭐 이렇게 전염병 진짜 그런 네. 큰 일이 터지지 않는 이상 순방 무조건 가게 되죠. 네. 왜냐하면 뭐 대통령실 근무한 사람들 다 알겠지만 이게 3, 4개월 전부터 순방 계획 잡히면 다 준비하거든요. 1년 전부터 계획하잖아요. 계획은 잡고 사전 답사가고 다 준비하거든. 세팅이 다 끝나거든. 그 경제인들도 대거 가잖아요. 네. 약속 다 잡거든. 근데 이때
갑자기 취소됐는데 사실 그때 우리는 명품백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그렇지. 네. 김건희가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김건희가 또 저 흔히 말하는 정치권에 이슈 되면 총선 앞두고 안 줄 거다. 그래서 네. 김건희를 가리려고 안 가면 안 간 대로 이거 문제되고 가면 가는 대로 또 화제가 될 거니까 김건희를 감추려고 하나? 그렇게 그리고 뭐 생각했어요. 그런 북한의 보도도 도발 나왔죠. 가능성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별의별 추측이 많았어요. 네. 추측. 아 음. 하나는 뭔가요? 취소 역대 순방 취소. 또 하나는 하나, 내려쓰고. 또 하나는 역대 취소가 딱 2건 있었는데 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메르스 사태가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거의 뭐 재난이나 아니면 재난이에요.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네. 재난이 뭐였냐면 노태우 때 일왕의 건강 악화로 일본 방문 일정이 취소되는 경우가 아. 있었어요. 이게 이런 아. 경우 아, 상대가 건강이 안 된다 좋아서. 하니까. 네, 네, 네. 이건 사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우리가 경우가 사회를 아닌데 네. 그러면서 이때 뭐 의사 파업 얘기도 변명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해명을 구체적으로 해줘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 왜 네. 일정이 취소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해줘야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구체적으로 해명 안 한 거야 용산이 두루뭉실하게 뭐 네네. 여러 사람이 해석하게 만들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의심스러운 건 뭐냐면 아까 2월이 명태균이 검찰 수사가 시작됐던 시점이거든. 근데 공교롭게 2월 달에 해외 순방을 4일 전에 취소를 했다? 그리고 또 한 기사가 뭐가 나오냐면 2월 달 찾아보시면 김영선이 김해로 가는 문제에 있어서 김건희가 흔쾌하게 동의를 안 해줘요. 뭐 그렇죠. 단수 공천되면 나도 좋지. 그치. 그런데 경선을 해야 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네. 답을 한단 말이야. 네. 근데 명태균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 이들은 나한테 빚진 사람들인 거야. 그렇죠. 내가 씨발 3억 6천까지 여론조사 비용을 내 돈으로 내고 지금 돈도 못 받았는데 다 해줬는데. 다 해줬는데 내 저 민원을 안 들어줘? 그리고 내 검찰 수사 받아보신 분들 다 알겠지만 검찰 수사 그렇죠. 들어오면 사람들이 자기 아는 라인에서 사실은 수사를 좀 무마시키거나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잖아요. 인간인지라. 그렇죠. 그럼요.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내외한테 명태균이 자기 검찰 수사 들어온 걸 가만히 있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랬겠죠. 뭔가 얘기했을 가능성이 당연히 높잖아요. 지금 얘기했겠죠. 긴밀한 관계라고 명태균이 털어놨으니까. 네, 그거 여러 가지 텔레그램 이런 거 보면 네. 김영선 문제도 상의하는데 네. 자기 자기 문제 문제. 검찰 수사 문제를 상의 안 했을까? 했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틀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명태균이 가만히 있었겠냐고. 어. 수사 무마 전화라든가 협박이라든가 뭔가 액션을 취했을 가능성 우리 배제할 수 없고 첫째. 네, 네. 거기에다가 김영선은 빨대였잖아요 자기. 네, 그렇죠. 그 반띵. 월급 반띵. 반띵. 그것도 보면 미래한국 연구소 돈 못 받은 거 많이 나왔잖아. 네. 사실상 월급 반을 자기가 계속 받고 있었잖아요. 그렇지. 근데 만약 이게 공천이 안 되면 김영선 의원이 자기 월급 그러면 못 받는 거지. 자기 해고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죠? 그렇지. 그걸 계속 받아야 돼. 왜냐하면 날라가는 해고 거지. 위기에 지금. 빨대 날라가는 아니 거지. 9천만 원 정도 지금까지 받았다는 건데 네. 세비를 절반 반띵해서 그 9천만 원 미래한국 연구소가 빌려준 돈이 있고 자기 그러니까 본전 이미 간신히 본전 받은 거야. 본전 회복한 거야 네, 사실은. 그리고 뭐 그다음에 이제 자기 빌려준 거 5,700만 원 뭐 받았다고 하고. 근데 이제 그 우리 강혜경 전 보좌관이 빌려준 돈은 2,700이 그건 아직 못 받은 거고. 네. 아무튼 지금 김영선 복잡해. 좀 골 때리는데 네. 어쨌든 이걸 봤을 때 만에 하나 명태균이 수사 문제, 검찰 수사 문제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윤석열 내외를 협박을 했거나 아니면 민원을 했다든가 한데 그게 대통령이 들었을 때 이거 상당히 골치 아프다. 예를 들면 뭐가 폭로를 한다. 뭐 예를 들면 뭔 요소가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뭔가 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골치 아플 수가 있다. 그런데 잘 보세요. 2월 이후에 최근에 명태균 의혹은 최근에 터졌어. 네. 그 개혁신당 관계자 그리고 우리 강혜경 부장관이 이야기하면서 뉴스토마토 이런 등등의 최초 보도가 됐잖아요. 이거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한 달도 맞아요. 채 안 됐잖아.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 10월, 그러니까 9월 달에 이게 터졌으니까 거의 8개월, 9개월 근데 이상. 2월 달에 검찰이 수사가 들어갔는데 친척됐다는 얘기는 우리는 못 들었어. 그렇죠. 언론에 안 나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최근에 압수수색을 했죠. 언론에 나오니까 최근에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그러죠. 들어갔잖아. 그 네. 얘기는 뭐냐면 그 뒤에 2월부터 한 8월까지는 지금까지 눌러놨다. 잠잠한 거야. 누른 거야. 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어떤 윗선의 힘이 작용해서 검찰 수사를 누르고 있었을 가능성. 이거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명태균 그러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몰라. 의혹이에요. 뇌피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밝혀야 할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명태균 씨 밝혀야 할 부분이 있고 대통령실도 순방 문제에 대해서 왜 연기했는지 다시 이게 쟁점화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명확히 이유를 밝혀야 한다.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언론들이 추정했던 거는 뭐 순방하고 하면은 뭐 여사 문제 막 이런 게 되고 총선에 영향을 미치니까 자중하는 차원에서 뭐 그렇죠. 순방을 취소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완전히 거꾸로 보면 어떻게 보면 공천에 개입하려고 순방을 안 가고 예, 나가면 내가 이걸 핸들링을 못 하니까 뭐 이런 걸 수도 있다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추측인데 네, 추측이죠. 추측인데 정황상 이걸 배제할 수는 없겠다 이런 상황을. 대통령 내외 입장에서 보면 명태균 씨가 뭐 어떤 공개된 장소 창원시 공무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스스럼 없이 그 김건희 여사의 육성 오빠가 전화했죠. 뭐 오빠한테 전화 올 거예요. 이런 얘기를 그냥 굉장히 많이 틀어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게 퍼져가지고 대통령실에서 비서관이 찾아서 경고까지 하고 갔답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내역들은 대부분 다 녹취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나눈 텔레그램 대화도 다 저장돼 있다는 그런 가정을 할 수가 있고 대통령 내에도 그것을 알았을 것이다. 명태균 씨가 그 압수수색을 당하는 그 시점에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4개에 대해서 전부 포렌식을 했고 다 자료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상한 말도 해요. 내가 만든 정권, 내가 끝내겠다 이런 말도 하고. 그러니까 네. 위협과 어떤 그런 것을 대상이 제가 볼 때는 대통령 내예요. 그렇죠. 나를 그렇죠. 수사하거나 나한테 불이익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러한 어떤 협박성 얘기를 주어 없이 계속 얘기하고 있고 대통령 내외로서는 모든 만약에 대화 내용이 녹취돼 있다면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 여론조사를 주고받을 때 뭐 저기 아크로비스타를 주겠다. 뭐 이런 그런 얘기도 얘기도 썰로 있다고 나와요. 하더라고요. 그런 예, 상황이기 예.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뭔가 굉장히 긴밀한 관계였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챙겨주고 다른 지방선거에도 대통령이 영향력을 제공할 줄은 굉장히 긴밀했었는데 뭔가 대통령이 용산으로 가면서 좀 소원해졌고 그렇지. 요번 공천에서 월급 반띵 받던 게 본인이 투자한 것도 뽑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차갑게 외면하다 보니까 그래서 개혁신당으로 가서 뭔가 폭로를 하려고 생각했던 게 그렇죠. 아닌가. 그리고 이런 유형 있잖아요. 자기 과시형 이런 스타일은 그동안에 정권에서 천공은 이야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네. 천공이 뭐 권력 서열 1위인가 이런 얘기도 한동안 풍미했잖아요. 네. 명태균이 들을 때 얼마나 열받았겠어. 그러니까. 아, 난데 왜 천공 얘기를 자꾸 하냐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아니, 사실은 명공이었는데. 맞아요. 아니 사실 그래서 김영선 의원하고 여사랑 직접 그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게 아니라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사람은 나야 나 그 이거잖아요. 얘기하잖아. 네. 그래서 나 명예훼손 당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난데 왜 나를 몰라줘? 이러면서 얘기한 거잖아요. 이게 잘만 꼬드기면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냥 굉장히 그냥 인정받고 싶어 맞아.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예. 그리고 저는 분명히 뭔가 약점을 잡고 있다. 아 있지. 네. 나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6-7가지 네. 중에 하나 터졌다고 이야기하는 게 만약에 제가 이야기했던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어마무시한 거고 아까 RDD 이런 것도 PNR을 만약에 그걸 썼다면 오염된 RDD 프레임을 썼다면 그것도 문제 심각한 거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이 밝혀질 게 한두 가지가 네. 뭐 진짜 여러 가지가 터질 수도 있다. 한두 가지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강혜경 씨가 얘기한 것만 봐도 공짜로 여론조사를 받은 것만 해도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고 뭐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계속 가로막히고 있다는 게 진짜 이게 열받는 일이에요. 분노하는. 아니 근데 이게 예. 만약에 아까 이야기한 그런 것들이 터진다. 윤석열 해외 순방 안 간 이유가 만약에 그거다. 만약에 이게 증명이 되면 그건- 걷잡을 수 없죠. 그거는 이제. 탄핵이지.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국민들이 그건 들고 일어나 진짜로 그렇죠. 들고 일어나지. 이거 사실- 엄청난 일이 국감에서 혹시 밝혀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강혜경 우리 전 보좌관이 용기를 내 스픽스 출연했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 많이 했어요. 이재현 위원장 기억나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들어보셨어요? 가장 들었죠. 들었고, 그러니까 가장 충격적인 거는 이제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줬다. 이게 이제 가장 그쵸, 충격적인 그쵸. 거죠. 거의 그 딱 얘기는 봐요. 3억 핵심이 6천, 네. 3억 6천만 원. 출연한 이유를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이 그렇죠.
자기의 문제로 강혜경 전 보좌관의 문제로 몰아간다. 모든 걸 언론에 자기한테 나가서 덮어씌우려고 한다. 도저히 못 찾겠다. 국감에 원래 나갈 생각은 있었지만 그 전에라도 언론 인터뷰를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것 정말 같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내가 해야 그렇죠. 되겠다. 네. 이런 생각. 제가 충격적인 내용도 많이 드러났죠. 보면서 저도 많이 느낀 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저는 동질감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제보자. 예. 네. 이 제보를 했고 원래는 뭐 명태균 씨하고도 사이가 좋았을 거잖아요. 제가 이종호라고 사이가 좋았던 것처럼. 예. 그러니까 이걸 하고 나니까 또 모든 걸 자기가 말했던 거를 아니라고 부정을 하고 그걸 나가서 폭로한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하고 또 고소를 하고 이러는 걸 보면서 야, 약간 저는 동질감이 참 많이 느껴졌어요. 이거. 저는 이거 들으면서 또 한 가지 느꼈던 게 이제 김영선 의원이 하위 10%가 돼서 컷오프가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강혜경 씨는 보좌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진짜 너무 준비도 잘하고 지금까지 한 것도 많았는데 이게 하위 10%가 된 게 너무 이상했다라고 하면서 그 당무감사 때 와서 질문을 했던 게 그런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명태균 씨랑 어떤 사이냐, 명태균 씨가 와서 뭐 어떤 거 했냐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도 있었죠.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 하위 10%를 잘라낼 때 이 명태균을 잘라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은 뭐 여기 당직자 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는 이제 상대방이나 이런 어떤 지방 지형에 막 제보가 많이 들어가. 그렇지. 그런 소문이 있다. 네. 명태균이 실제 국회의원이고 공천 장사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거를 네네. 조사해. 그러니까 무차별하게 이제 당에 제보가 들어가면 네. 사실은 김영선 의원이 뭔가 당의 실세였고 뭐 수돗물 같은 것도 안 퍼먹고 이 정상적인 의원이면 그냥 넘어가는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도 딱 보면은 뭔가 좀 저 사람을 정리해야겠다. 그때 네. 또 한참 11월 달부터 영남 다선 의원을 정리하고 네. 대통령실 행정관하고 장차관하고 검사들을 내려보내야 된다는 게 어떤 윤석열 정권의 그런 컨셉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막 그렇죠. 싸우다가 사실은 그때 김기현 대표가 그만두고 네. 그냥 막 사퇴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김영선 의원을 잘라내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그 어제 스픽스에서 나온 강혜경 씨 발언 중에 제 기억에 남는 거는 청구서입니다. 그 여론조사를 한 비용 그 3억 6천만 원에 네. 대해서 청구서를 만들어라. 청구서 내가 들고 내가 서울 가서 받아오겠다. 네, 대통령 당선인께 받아온다는 거죠. 네. 그거야말로 정말 결정적인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여태까지 보고했고 반대급부를 받아야 되는데 네. 내가 그걸 인지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네. 돈 받을 주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다. 네. 그래서 가져갔다는 거잖아요. 3월 20 며칠인가 갔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3월 9일이 대선이었잖아요. 네. 그럼 20 며칠이면 선관위의 신고를 다 안 할 때거든. 회계 처리를. 끝나지 네. 않았어요. 그럼 만약에 그때 지급할 생각 있으면 계약을 그전 그렇죠. 날짜로 해서 돈을 예. 지급하면 그 돼요. 신고도 했겠죠. 사실은 캠프나 정당이 할 수 예. 있거든. 전체 대선 자금이 400억 넘게 지급되는데 그렇죠. 예. 3억 6천이라는 비용 자체가 실비로 따지면 뭐 보고서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니거든요. 또 대선에 이겼고 그러면 그것을 확실히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돈을 안 받아왔고 그 이후에 지방선거 그다음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했다. 그러면 이거 공천장사 아닙니까? 그냥 딱 그렇죠. 떨어지잖아. 딱 딱 네네. 떨어지잖아. 네네. 아니, 딱 떨어집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대선 캠프에서 안 주면 있잖아요. 아까 대선 캠프는 선관위 신고를 하지만 정당에서 그냥 정당 자금으로 당비 있잖아요. 네. 정당에 재정이 있으니까 정당에서 이준석 대표가 그냥 발주한 걸로 하면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명태균이 아까 얘기했던 자가 발전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약속을 하지 않고 했다가 이만큼 했으니까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이렇게 이제 네. 얘기했을 수 있지. 근데 이제 툭 친 거지. 네. 저쪽에서 아니면 말도 못 꺼내는 분위기였거나 음. 만나주지도 않았거나 뭐 이것 중에 근데 이제 하나일 거라고 봅니다. 그랬으면 그 당시에 명태균 씨가 또 반발을 하거나 뭔가 난리를 쳤을 건데 그때는 안 하고 넘어간 이유는 공천을 줬으니까. 아, 공천도 줬고 그 뒤에 정권을 잡았으니까 빼먹을 게 많을 여러 가지. 거라고 그때부터 이제 판단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건 모르지. 우리가 모르는 7가지 중에 지금 하나만 나왔다고 하니까 그렇지. 다른 6가지가 또 있었을 또 있을 수 있는 있지. 거예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저는 명태균 씨가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어서 거기서 머리가 확 돌아갔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못 받은 거 대신에 요게 약점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오히려 자기가 3억 6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정권 내내 내가 공천 장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러면 이거 하나 해달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과 김건희와의 어떤 관계를 계속해서 과시를 하면서 그걸로 실제로 또 실제로 돈을 또 받았잖아요. 지금 코바나 컨텐츠 후원했던 업체들 있잖아요. 그 21g, 뭐 히림, 종합, 21g. 뭐 이런 데들 잘 나갔잖아 다. 그거 다 그렇죠. 밝혀졌잖아. 지금 밝혀지고 그렇죠. 있잖아. 네. 네네. 그 막 도망 다니잖아. 지금 국감에 안 네. 나가려고. 네. 21g은 문 닫아놓고 어디 간지도 모르겠고 대표. 네, 히림도 뭐 법무부에서 엄청나게 맞아요. 용역을 많이 받았더만. 네, 그러니까 공사. 뭔 얘기냐면 꼭 여론조사 쪽이 아니더라도 아까 인사나 아니면 무슨 개발 이슈와 관련해서 네. 청탁을 했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건 실제로 대통령이 만약에 총애했다면 김건희가 총애했다면 얼마든지 지금 정권의 행태를 보면 뭔가를 해줄 수도 있는 거기 네. 때문에 명태균이 뭘 요구했는지는 좀 더 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오빠 전화 왔죠. 그 발언 네. 잘 될 거야 이거 윤석열을 두고 호칭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가 네, 네. 그거를 이 강 보좌관은 여러 번 여러 번 들었다. 들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확신한다 본인 입장 들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오늘 발언을 하셨고 또 다른 사람도 들었다. 들었다. 네. 그리고 11일 날 국감 행안위 성관이 그 국감이 있거든. 네. 중앙선관위 그날 나가서 증언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상임위는 바뀔 수도 있다. 다른 데서도 워낙 많이 하니까 맞아요. 이 김관희 건에 대해서 명태균 너무 많이 하니까 네, 법사위 네. 나갈 수도 있어. 몰라 네. 이건. 자 그렇게 이야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소식 하나만 더 소개하면 명태균이 윤석열 부부에게 총리로 첫 총리를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감사원장. 최재형 의원을 추천했고 보수 후계자로 이준석을 건의했다라는 게 동아일보에서 기사로 나왔죠. 야 나는 이걸 동아일보 기사가 사실은 동아일보와 명태균 관련해서 조중동이 김건희 이슈는 많이 쓰긴 쓰는데 네. 명태균과 관련된 이슈를 정면으로 쓰는 보수 언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 없었죠 거의. 이제 동아일보 네. 물기 시작하더라고. 네, 네. 이거 그래서 나는 의미 있게 봤어. 네. 최근 동아일보 사설 보면은 예. 앞으로 2주간이 보수의 10년을 좌지우지한다. 뭐 이런 논평도 많이 쓰고 있어요. 너무 소박하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야? 20년이라고 해도 20년. 20년 집권. 사실 사설에서는 좀 이렇게 비판하는 논조가 좀 있긴 했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태균 이슈에 따라가지 않았었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뉴스토마토에서 처음 나왔을 때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애써 무시하고 외면하려고 했었죠. 근데 사실 이걸 보면서 명태균의 수준이라는 게 천박하다, 일천하다 저 느낀 게 이때 총리의 기준은 뭐였냐? 민주당이 동의하느냐 아니냐였어요. 왜냐하면 다수석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으면 총리가 안 되거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총리 있잖아 한덕수를 네. 선택한 거예요. 사실 노무현 정권 때 뭐 일을 했고 어쩌고저쩌고 민주당 쪽에서도 거부감이 적을 거다 생각해서 임명한 거거든. 네. 전북 사람이고. 근데 최재형을 민주당이 하겠냐고. 감사원장으로서 저 진짜 어떻게 했는지 뻔히 아는데 그러니까 수준이 높은 애는 아니야. 명태균이 지 나름대로 똑똑하다 생각하는데 아유. 아니 진짜. 근데 나는 최재형 쪽이랑도 친한가 보죠 뭐. 아니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게 그럴 이게 수도 못 받는 카드란 말이야. 음. 좀 상식이 있으면 정치를 좀 아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최재형을 민주당이 받아주겠어? 말도 안 어떤 놈이 그런 주장을 해? 아 명태균이 이 새끼가 맛이 갔구만. 아니,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근데 명태균 씨가 여기저기 가서 이렇게 막 얘기한 것들이 좀 떠다니던데 저는 그거 들으면서 좀 혹하더라고요. 아 진짜 아, 말을 진짜 잘하시긴 아니,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 간신 중에 충신 아니었던 사람 없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 그건 멋있더라. 네, 그리고 뭐 또 사람은 옷과 같아서 어떤 옷은 속옷처럼 매일 갈아입어야 되고 어떤 옷은 뭐 일주일에 한번 어떤 옷은 뭐 계절마다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구라빨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 말빨이 있는 거예요. 네. 언변이 있는 건데 이런 어떤 그 정무적 감각이나 이런 거 뭐 나름대로 잘했다고 하는데 나는 최재형 추천한 걸 보면서 이건 수준이 떨어지는데 딱 그걸 느꼈어. 아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마음도 잘 못 읽었던 것 같아요. 보수의 후계로 이준석을 건의하니까 관계가 그래서 나빠진 거야. 관계가 수사받고 그러니까 내부 총질하는 대표였는데. 아니, 이준석을 얼마나 싫어하는데 그거를 좀 객질했어야 되는데 그래 그것도 왜 봤을까? 아니, 맞아. 뭐 보수의 대통령 내외 마음도 못 읽고 뭘 한다고요. 수사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유가 있었네요. 예, 제가 봤을 땐 그게 제일 커요. 검찰 그냥 바로 수사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대선 때까지는 그래 너 저 여론조사해서 나한테 돈 많이 줬어. 근데 야 이것 봐라 이렇게 생각했을 수 막 있어. 이준석을 추천하네. 이준석 씨 나랑 나 죽이려고 하는 놈하고 내가 열받았는데 대선 기간에 왜냐면 그쵸. 이준석이 가지고 논 거잖아. 무슨 야구복 뭐 이렇게 뭐 옷 입고 다니고 막 시켰잖아 일일이. 네. 아니 윤석열을 쪼다 만들었어 사실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에. 아, 그 저기 여의도 역에서 그 아침에 인사시켰거든요. 맞아. 그 대선 때 인사시켜서 이준석이 숙제를 내줬으니까 네. 해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인사를 한 시간 시켰는데 기자들이 또 이렇게 깐족대고 물어본 거야. 아니 이준석 대표의 숙제는 잘 하셨습니까? 맞아. 그러니까 맞아. 진짜 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갔어. 삐져가지고. 뭐 몇 가지 주머니 갖고 있다 막. 맞아요. 비단 주머니. 비단 그 주머니 얘기할 숙제했냐 때잖아. 그랬더니 숙제하셨습니까? 그냥 갔어 집에. 이준석이 사실 입을 다문 때가 언제냐면 대선 결과 딱 나왔을 때. 지가 막 그 7% 10% 이긴다 호언장담했거든. 네, 네. 그 여의도 연구원이 그 국민의힘 부설연구소 막 그 압도적으로 이기는 걸 나왔다라고 막 지는 막 자신만만했거든. 근데 0.7로 이기니까 그렇지. 이기는 거는 감사하지만 할 말이 없는 거야. 판세를 잘못 읽었구나. 그게 출구조사 발표됐을 때 잠깐 자리를 비웠었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게 그 그런 거고. 10%씩 이긴다는 결과가 혹시 명태균이 아니 그럴 수 있어. 피해자 결과. 그때 여론조사 여의도 연구원도 이상하게 나온다고 했고 갤럽 막 이런 데들 있잖아요. 다 엉터리였거든. 근데 그런 회사들은 아직도 갤럽 이런 조사를 사람들이 믿고 있잖아요. 그렇게 아니, 많이 틀리는데. 그때 그 정말 문제가 돼서 그 여론조사 꽃이라는 회사도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가 왜 이렇게 그러네요. 엉망이냐. 도저히 못 믿겠다. 그때 사실 제가 있었던 몸담았던 윈지 코리아 컨설팅만 근사치로 계속 주장을 했죠. 0.5에서 1, 2% 사이에 계속 움직인다라는 공포형 조사도 그랬고. 명태균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과거에는 6분의 1, 7분의 1밖에 안 갔다 그러다가 이제 20분의 1. 야 사람 그렇지. 근데 내가 까면 뒤집어진다고. 야 공갈 협박도 공갈은 아니지. 제대로 된 협박이지. 나 잡아들이든지 알아서 해. 야 검찰을 상대로 말이죠. 정권을 상대로 이 정도로 배포 있게 나간다. 근데 갑자기 또 뭐 페북을 안 한다고 뭐 그런 얘기 나오던데 왔다 더 갔다 이상- 왔다 더 갔다 이상 안 왔다 하겠대요, 갔다. 페이스북은? 그러니까 이자가 네. 지금 뭐 정신이 혼미한데 어쨌든 들고 있는 카드는 많은 것 같은데 결정적인 게 사실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단락이. 그 얘기를 어제부터 지금 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그 얘기 좀 이어가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본인이 분명히 갖고 있는 게 있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잖아. 검찰한테 야 내가 니네 두목하고 다이다이로 맞서는 사람인데 니네가 감히 나를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제 저희가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2월 달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올해 2월. 달. 왜냐하면 올해 2월에 큰 사건이 터집니다. 음. 뭐냐면 첫째는 작년 12월 달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가 예. 적발을 해요. 네. 그리고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아 김영선 씨 건. 김영선 씨 건 관련해서. 예. 그런데 올해 2월 달에 검찰이 수사를 시작합니다. 네. 그럼 수사를 시작한다는 얘기는 명태균한테 연락이 갔을 거 아닙니까? 조사받으라. 네. 연락이 갔을 거고 그때 2월 달에 윤석열이 해외 순방이 잡혔습니다. 독일하고 덴마크. 그런데 독일하고 덴마크 해외 순방을 4일 전에 돌연 갑자기. 취소합니다. 네. 갑자기 네. 아무런 이유 없이 해명도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 가지 설들이 지금 떠돌고 있는데 그 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 명태균이 윤석열 부부한테 전화를 해서 협박을 했을 거다. 왜? 사실 검찰 수사 받으면 사람들이 다 그걸 자기 무마하려고 노력하잖아. 온갖 다 전화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내가 당신들한테 기여한 게 얼만데 내 건을 이거 무마를 못 시키냐 검찰 수사권을 무마시켜라 이렇게 했을 가능성 뇌피셜을 네. 어제 이야기해 드린 바가 있고 김 박사님한테 전화했을 거 아니야. 그거를. 뭐 김 박사님은 윤석열 둘 중에 하나겠지. 어쨌거나 그걸 알게 된 이제 윤이 화를 내고 김이 더 승질내고. 그래서 이 폭발을 해서 이 건을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해서 느닷없이 돌연 해외 순방을 취소하고 이건을 어떻게든 무마하려고 뭔가를 한 거 아니냐라는 게 우리의 의심이고요. 그런데 그때 공교롭게 또 김영선 건도 같이 터져요. 2월에. 예. 김에 보내려고 했는데 김건희가 순수하게
저기 편을 안 들잖아요.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면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고 단수 졌으면 좋겠는데 경선을 치러야 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거기에 명태균이 빡이 쳤고 자기의 수사 문제, 검찰 수사 문제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했을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협박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지금 보면 너 탄핵돼 나 건드리면 한 달 안에 하야 탄핵시킬 수 있어.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스타일을 봤을 때 명태균의 스타일로 봤을 때 충분히 협박하고도 남을 사람이야. 스타일 본인 보면. 스스로가 음. 내가 이렇게 협박범으로 살아야겠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죠. 자기가 본인이 협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네. 그 뒤에 공교롭게도 검찰 수사가 2월달 이후에 조용해. 그러다 뉴스 토마토가 9월달에 그 개혁신당 그 관계자 있지 않습니까? 김범준인가? 거기가 제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강 보좌관, 전 보좌관 이제 나서면서 이게 이제 세상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로 좀 눈치 보다 검찰이 다시 수사를 시작하거든. 그럼 그 사이 2월부터 8월까지 뭐 했냐 이거야. 검찰이. 하는 짓을 보면 음. 최순실 더하기 드루킹이요. 그렇잖아. 어. 지금까지 한 거를 어. 본인이 얘기한 걸 보면 최순실 더하기 국정농단에다가 드루킹이야. 예, 예. 그다음에 대선 장난친 거. 두 가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최순실보다 더 윗급이다. 최순실이라고 하면 명태균 씨가 더 발끈합니다. 그래서 최순실 더하기 드루킹이라니까. 최순실 있잖아. 너무 무시하면 안 돼. 음. 천공보단 나 그래도 최순실은 있잖아. 그 메시지 쓸 줄은 알더라고. 그럼. 그 표현을 국민들의 입맛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굉장히 그 부분은 최순실 좀 하더라고. 그럼요. 예. 인정 거기는. 아니 최순실 씨는 돈도 많이 챙겼어요. 네. 명태균 씨는 돈 뭐 얼마 챙겼습니까? 그 여론조사 해줘가지고 3억 얼마 들은 거를 그 돈을 받으러 갔다가 돈을 못 받아오고 뭘 받아왔다고요? 그래도 에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하고 반띵한 사람은 또 그 또 역사적 의미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네. 그게 협박을 해서 순방을 취소했다? 네. 이거는 있잖아요. 탄핵의 스모킹 건입니다. 아 그렇죠. 그럼 사실은 바로 가는 거예요. 그 유럽 사실. 순방 취소로 지금 5억 8천만 원 혈세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기업 쪽 빼고 네. 대통령실 관계만 예약해놓은 돈 뭐 이런 거 날아간 돈이 그만큼이라는 네. 거잖아요. 그만큼이라는 네. 거고. 해외 프레스센터 지원 예산 자체가 5억 8천만 원. 네. 그러니까 누구의 협박으로 해외 순방을 취소했고 만약에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고 시도했다. 만약에 용산에서 그렇다면 이거는 뭐 탄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왜 그러면은 해외 순방을 취소했는지 밝혀라. 명태균 씨 때문이냐라는 것이 지금 국회에서 지금 5억 8천만 원 혈세를 쓴 것과 관련해서 지금 나오고 있죠. 저희가 이제 어제부터 그 방송을 어제부터 이 내용을 좀 들려드렸는데 이거를 국감에서 파헤친다 네.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순방마다 다 관련돼서 뭐가 얘기가 나오고 어제 저 우리 고양이 뉴스 원 PD가 또 뭘 하나 저기 우리 짚은 게 기술인가? 있는데 예. 원전. 체코에 간 거 네. 우리 기술하고 관련 있다. 네. 예. 그리고 그 두산이 또 그 두산 옛날에 그 에너 무슨 뭐 에너피아인가 뭔가 그게 있지만 원전 하는데요. 그 창원에 그렇죠. 있는 네. 성산에 네. 그 이제 그 기업도 수혜주일 텐데 그러면 이제 명태균이 창원에서 활동했으니까 그런 의혹을 좀 제기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오늘의 국감 들어가기 전에 명태균 얘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네. 여론조사 관련해서 뭐 이런 여러 보도들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여론조사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신진 변호사 뭐 네. 궁금한 거 있습니까? 아니 네. 여론조사의 표본 자체가 잘못 표집됐다라고 지금 거기까지 보도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P&R 여론조사 업체는 음. 그걸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제 방송에 저희 방송 안 보신 분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여론조사는 네. 지금 밝혀져야 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DB 문제가 심각했다라는 건 드러났어. 지금 밝혔어. 네. 과거에 불법으로 처벌받은 경력도 많아. 아주. 네. 예. 그 자기들이 뭐 20만 건, 30만 건, 18만 건 이렇게 계속 구축했다는 거야. 음.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 그게 네. 불법이에요. 음. 그 자체가 수집된 DB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는 오염돼 있잖아요. 네. 만약에 내가 DB를 막 모아. 음. 그러면 내가 아는 사람들 뭐 민주당 성향이 있는 사람들 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네. DB를 내가 네. 모은다면 그러면 이게 객관성을 상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DB를 쓰면 안 돼. 선관위 못 쓰게 해요. 근데 여기는 RDD 방식이라는 건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식인데 예를 들면 R이 랜덤이지. 랜덤이에요. R이. 예. 랜덤으로 0001번부터 9999번까지 랜덤하게 막 추출을 하는 거예요. 네. 뭐 몇십 배수를 추천해서 예. 거기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들거든. 시간도 많이 걸려. 왜냐하면 없는 그렇겠네. 국번도 있고 예, 막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중앙선관위에 그 공개된 거 2시간, 3시간 만에 조사가 끝나던데. 그렇지.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이제 물론 조사가 짧아지는 거는 네. 회선을 많이 쓰면 가능해요. 만약에 자기가 10개 회선을 돌아가는 전화기를 10개 회선을 썼다. 근데 만약 20개, 30개로 늘린다면 그만큼 전화가 여러 군데 가니까 조사 시간이 짧게 끝날 수는 있어요. 네. 회선과도 관련이 물론 있지만은 이 그 DB에 대해서 자체 DB를 쓰는 그런 사람들은 유혹을 어느 때 느끼냐면 어떤 특정 후보를 띄워주고 싶을 때. 그렇죠. 아까 외국에 편향된. 있으니까 편향된 조사를 하고 싶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대부분 다 그 이유인데 두 번째는 조사를 빨리 끝내고 싶을 때. 예. 왜냐하면 예를 들면 여론조사 막 하다 보면 응답된 DB들을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계속 하다 보면 과거에 여론조사 열심히 응답했던 사람들이 DB가 남을 거 아닙니까? 네. ARS 조사 같은 게 특히 응답률이 낮기 때문에 그러면 그 DB를 쌓아놓고 그 다음에 조사하면 이 사람들은 ARS 조사 적극적으로 응답한 사람들인데 빨리 조사가 끝나거든. 근데 그러면 과거의 히스토리를 알잖아. 이 사람들이 어떤 응답을 했는지. 만약에 보수 편향적으로 1차 조사가 끝났어. 2차 조사도 보수 편향적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어. 그런 DB들 쭉 모아서 한 10차 때 써봐. 그러면 보수 편향적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 주로 응답을 했으니까. 그래서 DB를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법이야. 못하게 돼 있어. 자, 근데 이 DB 문제를 제가 어제 문제 제기한 건 뭐냐면 이거를 미래한국연구소도 여론조사 기관이에요. 기능을 갖고 있어. 시사경남도. 예. 근데 얘네들은 선거 여론조사 기관이 아닐 뿐이야. 선거 여론조사 기관은 뭐냐면 연구원을 3명 이상 둬야 과거에 실적이 있어야 돼요. 요건이 선거 있구나. 여론조사 예, 예. 요건이 있어. 그걸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고 허가를 해줘요. 네. 실사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시사경남하고 미래한국연구소는 그 강 보좌관 네. 직원 혼자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선거 여론조사 기관으로 등록을 못한 거야. 네. 그럼 얘네는 비공표 조사만 하는 거야. 공표를 못하는 조사만. 그리고 PNR은 공표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언론사하고 조사를 공표 조사를 한 건데 흥미로운 건 뭐냐? 자, 명태균은 2군데를 다 교묘하게 활용한 것 같아. 네. 지금 드러난 거. 미래한국연구소 이름만 바꿨던 시사경남 이런 거에선 실제 주인이다. 실세다라는 게 이제 강 전 보좌관이 확인해 줬고 예. PNR에 주기적으로 조사를 맡기잖아요. 그럼 PNR 대표하고 모종에 뭔가 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네. PNR도 대부분 대선 조사를 RDD 방식으로 해요. 안심번호 조사를 안 했어. 예. 그러면 이 미래한국연구소나 시사경남이 하는 비공표 조사만 과연 편향된 DB를 썼겠냐 이거야. PNR에도 이 DB를 혹시 제공하지 않았을까? 공표된 조사에도? 왜? PNR 조사가 유독이 튀었거든. 그러면 이게 실제로 RDD를 제대로 하지 않고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쓴 DB를 그대로 쓰진 않았을까 하는 게 첫 번째 의혹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PNR 대표가 밝혀줘야 하는데 모호하게 답변했어. 자기는 정확히 조사한 것 같은데 누군가 뭐 손댄 것 같은 뭐 느낌이 네, 든다라고 네, 애매모호하게 답을 했어. 이 DB 문제에 대해서 PNR 대표가 밝혀야 하는 거고 어떤 RDD DB를 썼냐 예. 이걸 밝혀야 돼요. 그리고 강 전 보좌관도 그럼 미래한국연구소에서 그 수집된 DB는 본인이 직원하기 전부터 원래 있었던 DB인지 그리고 그 DB가 PNR 쪽으로 흘러 들어가지는 않았는지를 강 전 보좌관이 밝혀줘야 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의혹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드러난 걸 보면 PNR에 한 50회 정도 공표용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자, 근데 이제 돈 문제가 터졌는데 돈을 과연 이것도 이제 밝혀져야 하는데 비공표 미래한국연구소 시사경남이 한 비공표 조사만 과연 그것만 가지고 돈을 청구했겠냐. 그게 아니라 지금 최근에 드러난 얘기는 비공표 기관 깜깜이 기관에 PNR이 조사했다는 언론 기사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보도도.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저는 PNR을 시켜서 명태균이 조사를 3,000명 5,000명씩 조사를 하고 그 돈 내가 받아서 니네 줄게 이렇게 했거나 더 나아가면 뭐냐면 프라임경제, 뉴데일리, 머니투데이, 고성국 TV 막 이런 데하고 같이 협업해서 여론조사를 같이 PNR이 했죠. 막 예. 했잖아요. 예. 과연 프라임경제, 뉴데일리, 머니투데이 이런 기관들이 언론사들이 거기에 보면 미래한국연구소가 띄어 있거든 예, 항상. 그렇지. 그럼 과연 돈을 냈을까? 이름만 빌려준 거 이름만 아닌가? 빌려주고 언론사니까 이름만 빌려주고 미래한국연구소 쪽에서 돈 문제나 PNR에 돈을 줘야 할 거 아니야. 발주를 했으니까 이건 내가 알아서 할게. 니네는 언론
기사만 써줘. 조사 결과만 언론에 이쁘게 잘 써줘라고 만약에 작당을 했다면 작당했던 그 돈이 공표용 조사가 윤석열한테 유리하게 나왔기 때문에 PNR 조사가 그럼 그 돈을 PNR에 줘야 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아니면 한국연구소가 준다고 PNR에 이야기하고 못 주고 있는 상태가 될 수 있고 네. 아까 PNR이 빵까미 기간에 했던 것들이 만약에 미래한국연구소 명의가 아니라 PNR이 했다면 그 돈도 필요하고 그래서 비공표 조사가 됐던 공표용 조사가 됐던 26건이 돈을 받아야 할 돈이 발생한 거예요. 과연 그거를 윤석열이 최초에 약조를 했냐 아니면 약조 없이 여기가 뭐 충성심을 발휘해서 자기가 계속 갖다 바쳤냐 그렇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면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명명백백하게 이걸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받은 척도 무조건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무상으로 정치자금. 당연하지. 상식적이지.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밝혀지지 않은데 지금 뉴스토마토나 뭐 여러 군데 저한테 그러니까 주진우 라이브도 뭐 전화 오고 이러는데 여론조사에 대한 전문성이 조금 부족하니까 아니, 이게 저는- 조금 애매하게 쓰더라고 기사들을. 근데 이거를 음. 그러니까 자체 어쨌든 추출한 자체 보유한 전화번호, 그러니까 출처가 불분명한 자체 보유한 전화번호를 PNR에서 썼다 안 썼다라는 거는 PNR 대표는 알고 있다는 거죠. 알고 무조건. 있지. 음. 왜 몰라? 그거 DB를 그건 알고 있지. 근데 정확하게 해명을 안 했거든 대표가. 지금 입을 네. 다물고 있거든. 네. 그게 의심스러워요. 만약에 자기들이 랜덤하게 썼다면 PNR 데이터가 그렇게 틀 리가 없거든. 그렇죠. 비공표 조사, 공표하지 않은 미래한국연구소 시사경남이 자체적으로 했던 건 틀 수가 있겠지만 PNR 조사가 우리 공표용 조사밖에 못 받잖아. 비공표를 네. 못 받잖아. 예. 근데 PNR 조사 튀었단 말이야. 그러면 아침 흔히 말하는 오전 오후에 네. 그 저녁 때 직장인들이 배제가 되니까 저녁 때 조사를 많이 해야 하는데 안 하고 만약에 오전 오후 보수 성향의 유권자가 많이 잡히는 오전 오후만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막 10% 이상 이렇게 여론조사 튀지 않거든요. 지지도가. 그러니까 이거는 DB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거를 확인해야 돼. 그럼 검찰이 확인해야 돼. 그리고 PNL 대표가 자기가 떳떳하면 그 문제를 이야기를 해야 하고 명태균한테 돈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리고 아까 언론사가 갇혀 있을 때 누가 돈을 냈는지 받았는지 이거를 PNL 대표는 밝혀야 하는 거고 아까 강 전 보좌관은 자기 있기 전부터 그런 DB가 있었는지 그리고 자기는 그걸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DB가 PNR로 건너갔는지 이 부분을 밝혀주시면 진실을 규명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수차례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받아 챙겼으면 기본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인 건 맞은데 그거에 돈을 안 주고 나중에 공천장으로 보답했다는 우리 강혜경 씨의 진술이 사실로 드러나면 뇌물이에요. 이거는. 뇌물이지. 뇌물이지. 정치자금법으로 끝날 일이 아니야. 아무튼 날라가. 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순방 그것도 무지 큰 거다 이거지. 이걸 밝혀내야 돼. 이걸 밝혀지면 무조건 탄핵입니다. 이거 빼박이야. 빼박. 어제 보도한 거죠. 아까 같은 맥락인데 한 달이면 하야 탄핵 감당되겠나? 야 제목 잘 뽑았어. 네. 예. 이런 얘기를 명태균 인터뷰를 땄어요. 채널 A가. 네. 야 그러면서 6개월마다 자기는 휴대전화기를 바꾼다 명태균이. 네.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가지고 있고 다른 텔레그램은 휴대전화에 있겠지라고 말을 했어요. 김여사의 텔레그램 내용이 추가로 있을 지금 가능성. 전화기가 6개나 7개나 막 그러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정도 하면 원래 다 제출을 안 하잖아요. 몇 네. 개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숨겨놓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이 사람은 이 일 처음에 뉴스토마토 나왔을 때부터 따로 옮겨놨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게 자기가 살 수 있는 그 카드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계속 만약에 그걸 협박이- 흥정하려고 할 텐데. 김여사나 이런 사람들 협박했다면 그 내용을 알고 말을 했을 거 아니야. 당신과 네. 주고받은 뭐 텔레나 그동안에 여러 일이 있었던 거 나는 증거를 다 가지고 있어. 그렇지. 나를 만만하게 보지 마. 저기도 나왔네. JTBC 단독. 명태균이 버리라고 하다 하드디스크가 검찰에 제출됐다. 음. 저기서 또 이제 많은 게 나오겠네요. 하드디스크. 참 그렇군요. 자, 김건희 여사가 전화로 인수위 참여 제안했다. 이런 내용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명태균 씨, 명태균 씨 일방적인 주장인데 이게 뒷받침되는 근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팩트인지 아닌지가 체크가 되는데, 하여튼 본인 말에 의하면은 근데 그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자기가 치맥 회동 기획했다라고 하니까 명태균 씨가 단독으로 기획한 건 아니다라고 이준석이 벗어날 수 없다.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서 이준석도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저 명태균 씨 인수위 들어오라라는 얘기.
그러니까 아무 근거 없는 뭔가 연결은 되어 있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의심이 듭니다. 저기 자꾸 명태균 씨가 한번 던지고 아니라고 하면은 다음에 자기가 또 무슨 근거를 내고 이런 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수위 들어오라고 하는 것도 저게 대통령 부인이 할 얘기는 아니지. 전혀. 네. 어디 인수위를 들어오라 말아해. 자, V1. 야 대단한 사람이야. 역시 진짜. 대단한. 근데 이거 아까 JTBC 하드디스크 검찰에 제출했다는 거는 뭐 지금 내용은 안 봤습니다만 강전 그 보좌관이 제출했을 가능성도 그렇죠. 있어 보여요. 네, 네. 누구한테 네. 버리라고 했겠어요. 네. 그런 말한테 그랬겠지. 그렇겠죠. 예. 명태균 수사 압수수색 들어올지 모르니까 하드디스크 파기를 지시했는데 이거를 확보했다고 한 거네요. 네. 그러면 이제 저기에 네. 아까 여론조사 뭐 비용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 관련된 네. 여러 있겠죠. 문서가 네,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겠습니다. 자, 흥미진진합니다. 와, 근데 이걸 어쨌든 이 하드디스크 파괴하라고 했는데 그 녹취를 입수했으니까 JTBC에서 이거에 관련해서 목소리가 나오고 하면은 뭐 진짜 뭘 숨기려고 했는지 이런 게 좀 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강 전 보좌관이 국감장에서 증언하면 정말 많은 국민들이 볼 것 같아. 옛날에 뭐 장시호라든가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느낌인데 진짜 이거는. 나가 있을 때 이런 일이 국내에 자꾸 터지면 들어올 때 저 입국 과정이나 이런 거 보면은 왜 그 우리 김 박사께서 승질 내고 막 어디 딴 데 가 있고 막 그렇잖아. 그 윤 막 찾아 헤매고 네. 이번에 또 한 번 그러겠는데 진짜 그거 갔다 오면 오늘 와중에 네. 이번에 한동훈 나갈까 안 나갈까? 어딜 공항에. 안 나가죠. 나가. 아니 김건희 윤석열 얼굴 찌그러진 거 보려고 나오고 싶어 하지 않을까? 아니 이제는 본인은 이제 저 우리 말로 옛날에 삐꾸 났다고 그러잖아. 네. 삐꾸 나서 딴게 그렇죠. 가기로 한 것 같은데. 여기서 또 나가면은 진짜 이거는 언론이 지금 한동훈 겨우겨우 띄워주려고 한동훈 지금 심폐소생술 하고 사면서 살려주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동훈이 또 나가가지고 그러면은 언론도 더 이상 네. 어떻게 실드 치냐. 아니 이것도 웃긴 기사예요. 최강욱 의원님이 나오셨으니까 왜냐하면 공직기관 네. 비서관을 하셨잖아요. 근데 명태균이 공을 세웠으니 친분 밝혀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실 직원이 내려왔다는 거잖아 자기한테. 취임 네. 6개월 뒤에 내려와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네. 돈 문제만 얽히지 말고 이권이나 이런 문제만 나머지는 공 세웠으니까 대통령이나 여사 이름 팔고 다녀도 된다. 얘기를 했다는 거야. 이게 사실 이런 얘기 합니까? 아니, 일단 문재인 정부 공직기관 비서관은 저런 업무를 하는 데가 아니었고 예. 민정비서관실이 원래 해야 되는 일인데 민정비서관실이 없으니까 예. 공직기관 비서관이 훨씬 많은 권한을 갖고 있었던 거죠. 수석도 없고 뭐 그래서 저기를 한 건데 근데 가가지고 공 세웠으니까 팔고 다녀도 된다라고는 얘기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팔고 다니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러 갔으면 그렇겠죠. 저거는 좀 아니 그 실제로 왔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그리고 저런 말을 실제로 했는지도 우리가 모르겠고 내려갔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경고 차원에서 하도 말이 많이 나오면 많으니까. 예. 가서 만날 수는 있겠는데 왜냐하면 그랬을 수 있잖아요. 창원에서 아까 김영선을 좌지우지했다, 뭐 네. 상석에 앉았다 이런 얘기가 파다했기 때문에 그렇죠. 공무원사에 나와 그러면 이제 정치권에 금방 소문이 나거든. 야 명태균이 모든 걸 뭐 하고 뭐 떠버리고 다녔을 거 아니야. 자기 뭐 저기 뭐야 인수위 네. 그때도 갔다 뭐죠 저 대통령 취임식도 갔다 오고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했을 거 아니야. 네. 서초동 갔다 왔다 막 이런 얘기 했어. 가는 데마다 앉자마자 자랑했겠지. 딱 앉아서 또 왜 여사가 또 전화를 안 오? 뭐 이거부터 이제 얘기를 시작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이래저래 용산에 들어갔을 거고 이제 내려와가지고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고 하니까 본인은 이제 내가 누구 두목이랑 통하는 사람이다. 올라가라 하고 나서 이제 내가 저기 다 공을 세웠으니까 얘들도 아무 말 못한다. 저기 명태균 저렇게 얘기하면 누가 확인할 거야 저거를. 그쵸. 내려와서 만났는데 무슨 말 했는지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또 이 사람한테 오빠한테 전화 왔죠? 이거 들려줬을까? 내 이런 사람이야. 내가 들려줬을까? 동아일보도 이제 비슷한 취지의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네. 동아일보도 이제 채널A 적극적으로 이런 보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명태균 태블릿 등 6대를 검찰이 확보했고 공천 대가로 급여 지급 의혹 녹취도 확보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뇌물이 예. 거의 드러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김영선이 이거를 그럼 부인을 해야 하는데
세게 부인하고 있지도 않잖아요 지금. 김영선이 지금 사라졌어요. 사라졌어. 아무 말도 안 해. 어디 가서 수조에서 물 먹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사실은 김영선을 인터뷰하면 당신 왜 세비 왜 반띵 왜 줬어? 그렇지. 네. 그다음에 그 공천 실제로 저기가 받아준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명태균이 받아준 거 아니야?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해야 하는데 그렇죠. 김영선이 지금 도망 다니는 것 같아. 안 보여. 이게 참 어저께 강혜경 씨 말씀 듣다가 참 화가 났던 게 저 김영선 씨가 그랬다는 거잖아. 우리는 앞으로 정치를 해야 될 사람이니까 네가 다 뒤집어 쓰고 가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정치권에서. 예. 진짜 얼마나 잘해주면서 그러면은 또 모르지만 자, 그런 일이 있었고 전반적으로 보면 명태균은 어떤 사람으로 보여집니까? 지금 그리고 이렇게 쫓기고 있는 심리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되십니까? 본인이 자기를 정책 책사라고 불러달라고 했다 그러잖아요. 정책 책사. 이분이 원래 옛날에 했던 일이 뭔가 보면 무슨 뭐 텔레마케팅 업체 예, 그런 거 그런 거 했대요. 했다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뭔가 그 저작거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 것 같고 거기 있다 그래서 보면 DB를 많이 가지고 있을 있어. 가능성이 있어. 그렇지. 텔레마케팅 하면.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선거 때 되면은 내가 당신 도와줄 수 있다 이런 거 많이 하잖아 지방에서. 예. DB 줄 테니까 DB 사세요 뭐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면서 정치인들이 어떤 부분에 취약하고 얻는 거에 솔깃해가지고 혹해서 다가오는가 이런 것들을 경험으로 많이 체득을 한 것 같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준석 무슨 저 김종인 뭐 이런 사람들도 알게 되고 하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제 간이 커진 거지. 그러다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하면 그러니까 또 그 지역에서 이 독재 정권일수록 대통령 팔고 이러는 게 많이 먹히잖아요. 네. 어디 가가지고 네. 옛날에 무슨 저 이승만 때도 그 가짜 이강석 사건이라고 있거든. 내가 이승만 아들이라고 하면서 경상북도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접대받고 막 이랬던 거 있어. 네, 네. 근데 그 비슷한 일을 하고 다닌 거지 이 사람이 지금.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막 들어오니까 이것들이 내 은혜를 배신해? 지금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 한편으로 겁이 나지만 내가 그래도 그동안에 오간 게 많이 있어서 그냥 나를 섣불리 죽이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저런 시그널을 보내는 것 같고 이게 내가 그냥 안 죽는다. 그러니까 명태균 입장에서는 정말 열받을 만해. 그 사람 입장에 들어가 생각하면 무슨 영택 얘기냐면 입장에 토사구팽이 당한 거예요.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돈도 못 받고 뭐 헌신적으로 했는데 대선에 흔히 말하는 공을 세웠는데 그치. 그리고 뭐 공천 뭐 그거 하나 받았다고 자기는 그게 양이 안 찰 거야. 근데 검찰 수사가 들어오는데 선관위에 적발돼서 이게 들어왔는데 이거를 자르지 않고 나를 수사하게 막 가만히 놔둬? 방치해? 거기서 뚜껑이 열렸을 거야. 그리고 김영선 저 진해로 좀 아니 김해로 가야 내가 계속 빨대 빨아먹고 그것도 나 못 받은 돈 아직도 많은데 내가 뭐 주변에 그 김해 돈 가라고 한 것도 열받은데 열받는데 떨어뜨렸잖아. 거기서 이제 컷오프 시켰으니까. 거기서 이제 완전히 꼭지가 돌았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3억 6천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더라도 그걸 회수를 못했을 거잖아 지금. 그러면 김영선 반띵으로 3억 6천을 회수하려면 7억 2천을 김영선이 받고 반을 줘야지 3억 6천이 되는 건데 맞아요. 중간에 들어가지고 국회의원 2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년 동안에 7억 2천을 못 받아. 아니, 연봉 3억 6천이 아닌데. 1억 9천 몇백만 원 줬다는 거 아니야 반띵해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준 게 그만큼밖에 네. 아니고 아까 한 2억 남은 거잖아. 그러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김영수는 대선 자금, 대선 여론조사 비용을 왜 내가 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뭐 구의원, 시의원들 뭐 3천만 원씩 받은 거 명태균 5,700 여기 2,700 9천만 원 미래한국 요 부분만 생각할 텐데 그 보존 받은 거 중에 일부 냈고 아직 못 준 거 세비로 계속 좀 주면 내가 재선되면 어느 정도 갖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 김영선 입장에서는. 근데 재선이 안 됐지. 그 지금 보면은 나는 PNR 대표한테도 명태균이 쫄렸을 가능성이 있어. 이게 뭐냐면 PNR에 돈을 줘야 하는데 아까 언론사 프라임 경제라 만약에 그걸 못 줬겠지. 뉴데일리나 이런 등등이 만약에 미래한국연구소가 우리가 돈을 줄게 니네 명의만 빌려줘 언론사한테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미래한국연구소는 그 명태균은 저거를 윤석열 측한테 돈을 받아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럼 PNR 입장에서는 회선 흔히 말하는 그 조사를 했기 때문에 실비가 들어가거든. 네. 그럼 거기서 명태균한테 당연히 돈 내놓으라고 하죠.
당연히 하지. 예, 뭐 예, 원가가 3억 6천이면 만약에 그거를 비공표 조사가 아니라 다 공표용 조사했다고 만약에 깜깜이 기간까지 포함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1억 한 2, 3천 최소 들어가거든. 3, 40%는 들어가요. 뭐 1억 5천까지도 달라고 했을 거예요. 최소 원금은. 그렇게 하면 명태균이 쪼일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뿔딱지가 났을 가능성이 있지. 근데 저는 사실은 이준석 관련해서도 여론조사가 갑자기 튀었지 않습니까? 네. 그 여론조사도 그렇고 뭐 오세훈도 자기가 도왔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그런 여론조사 비용 이런 것을 그 사람한테 다 현금으로 예를 들면 뭐 실비만이라도 받아낸다 안 받아낸다를 떠나서 뭔가 그에 대한 뭐 지금 주장으로는 공천이라고 하는데 플러스 알파 플러스 이 친분을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이 사람이 빠꼬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비용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잠깐 뇌피셜이 들었는데 네. 원래는 어제는 비공표 조사는 원래 비공표 조사를 26번을 했다면 그거는 공표하지 않는 조사니까 그거는 이준석 캠프나 국민의힘 당의 입장에서 정치 자금을 쓰면 되거든요. 예. 원래 대선 자금이 400억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거 돈도 아니에요. 3억 얼마는. 그러면 그냥 지출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그거는 캠프나 정당이 지출하면 되는데 왜 안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2억 그 26회 3억 6천만 원의 대부분 돈은 PNR이 조사했을 가능성이 많겠다. 왜냐하면 공표용 조사를 했어. 근데 공표용 조사를 했는데 그러면 발주처가 부담을 해야 하는데 네. 미래한국연구소가 돈이 없어. 네. 그 언론사는 들러리 섰어. 그리고 미래한국연구소의 명태균은 윤석열 측에 돈을 받아서 PNR에 검은 돈을 받아서 예를 들면 현금 같은 걸 받아서 PNR에 주기로 하고 조사를 실시했을 가능성이 있어. 왜냐하면 이게 공표용 조사를 발표했는데 이거를 윤석열 캠프나 국민의힘 정당에서 PNR에 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왜 언론사가 발표했는데 왜 정당이 돈을 줘? 캠프가 돈을 줘? 말이 안 되거든. 네. 그러니까 이게 합법적 자금으로 지출할 수 없었을 수도 있어. 그러면 이 얘기는 현금이 나가야 하는 거거든. 캠프 돈이나 정당 돈이 아니라 윤석열 개인 돈이나 아니면 다른 데 돈을 끌어오든 어쨌든 별개의 돈이 나가야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면 비공표 조사 미래한국연구소나 시사경남이 하는 비공표 조사를 26번을 한 게 아니라 PNR의 공표조사 그리고 플러스 깜깜이 기간 네. 선거 공표 6일 전에 그 깜깜이 기간에 3,000명 5,000명씩 조사했다고 그랬잖아요. 면밀 조사를 대규모로 그때도 PNR 명의로 비공표 조사 가능하거든요. 그런 조사 비용을 달라고 했을 가능성이 많겠다. 그래서 캠프 명의나 국민의힘 정당 명의로 돈을 줄 수 없었고 윤석열 개인 돈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못 주겠다. 아니면 말도 못 붙였거나 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발주처가 국민의힘이나 그 윤석열 캠프가 아니기 때문에 네. 거기서 돈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네. 굉장히 합리적이네요. 네. 그 네. 부분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아직 해석을 안 하는데 네. 지금 저도 방송 계속 하면서 느껴지는 게 네. 이게 비공표 그 미래한국연구소에서 한 게 아니고 PNR 쪽에서 한 조사 비용일 가능성이 높다. 더 높아 보여요. 매우 개연성이 높고 네. 그 제가 정치권에 있을 때 이제 우리 당 우리 쪽 진영과 저쪽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까 그런 게 뭐랄까 이제 계산이 확실하다. 네. 그러니까 이 영남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거나 하면은 서로 이제 그 도움을 요구하고 네. 요청도 아니고 요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협력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다음에 또 다른 이권으로 보답하고 이런 어떤 먹이사슬이 확실해요. 아주 정교하게 되고 정교해요. 확실하게 돌아간다는 걸 알고 있거든. 네. 그러니까 결제도 깔끔합니다. 그렇죠. 예. 실제로 그러니까 그랬어. 명태균 씨 입장에서 더 열받는 거야 그게. 거기 원래 룰이 있는데. 계약 딱 하면 성금 딱 주고 뭐 그런 게 깔끔해요. 그렇지. 돈이 많으니까. 돈이 많은 집단들이야 저 집단은. 예, 예.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렇지. 물론 이거는 약간 검은 돈 안 같아요. 준다는 게. 느낌에 아까 했던 여론조사 비용이 이 뭐 정당하게 주고 뭐 이게 아니니까. 아니, 명태균도 최원순 김건희 돈 많은 거 다 아는데. 근데 만약에 이게. 명태균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PNL 조사가 당신한테 유리하게 나올 테니 네. 그게 밴드웨건 효과로 당신은 어마어마한 여론조사 가스라이팅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명태균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3억 6천이지만 저건 30억짜리야? 저건 300억짜리야? 근데 이놈들이 그걸 우려먹고 돈을 안 내?
정말 괘씸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김영선 공천처가 하나로 명태균이 만족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당연하죠. 리스크가 굉장히 큰데 만약에 아까 DB의 문제, RDD 문제가 소문이 난다든가 아니면 네. 현금 받아갖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만약에 PNR 만약에 줬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여러 리스크를 감수하고 자기가 했는데 300억 가치 이상의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나를 모른 채 무시해? 돈을 안 줘? 뚜껑 열리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끙끙 끓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근데 진짜 죽게 근데 생겼거든 이제. PNR과 명태균 씨의 관계에 보면은 지금 어쨌든 PNR 대표는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런데 명태균 씨 딱 보는 순간 사기꾼 같은 느낌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PNR 대표가 최종적으로 돈을 못 받은 사람은 PNR 대표 같아요. 저는 네.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네. 명태균이 자기 돈을 투입해서 PNR 대표한테 지급하고 나중에 그 돈을 청구하러 간 게 아니고 아, 절대 아니지. 그래서 예, 예, 예. 사실상 손해 본 건 여기서 손해 본 거는 명태균이 아니라 PNR 대표다. 근데 난 PNR이 왜 네. 꼼짝을 못했을까 명태균한테 그 생각을 했는데 받아야 되니까. 본인면 아니 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광역단체장들 뭐 지방선거 이런 등등에 대한 PNR이 여론조사 엄청 많이 해요. 네. 언론사 끼고 지방 언론사 끼고. 근데 그때 미래한국연구소 시사경남이 끼어 있는 조사도 많았고요. 네. 그 부분을 명태균이 영업에 있어 엄청 도움을 줬을 거예요. 네. 물론 그 수익에 대해서 이익에 대해서 명태균이 일부 가져갔을 가능성 분명히 있어 보이지만 아직 그건 드러난 게 없으니까 다만 설령 그게 없다 하더라도 영업적으로 굉장히 PNR에 도움을 줘. 왜냐하면 PNR 그 사장이 원래 장비업체였어요. 네. ARS 장비업체 회선업체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정치권 인맥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PNR이 영남권 경남을 기반으로 여론조사 엄청 많이 하게 돼요. 지방 언론 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딱센데 그렇지. 찍새 역할을 이제 세게 해줬으니까. 그렇지. 네. 뭔가 그래서 이제, 이 상부상조한 그렇죠, 느낌이 그렇죠. 들어요. 예, 네. 예. 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시영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후원이다 박시영TV.com